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민주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은요, 이제 현역 의원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에게 이제 통보가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은 좀 평가가 안 좋게 나왔어. 따라서 경선에서 좀 감점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이런 이제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비명계 이 의원이 저는요, 이 하위권에서도요, 하위 10%에 들어갔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민주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어제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박용진이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켜보셨으니까 이 평가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비명계 재선입니다. 지역은 서울 강북 을. 그런데 스스로 셀프 고백을 했습니다. 저 박용진이요, 민주당으로부터 꼴찌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워요. 그러나 스스로 밝힙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정활동 평가에 지금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가 쉽다? No.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 경선에서요, 최대 30%까지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30%까지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가 여러모로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용진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 때의 모습이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과하 지옥을 견디겠다. 과하지옥,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겠다.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사실상 공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이러한 목소리를 조금 전에 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듣고 가시죠. 지금 민주당의 하위 10%는 그냥 이재명에 반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너무 투명하죠. 제가 대장동식 공천, 정진상의 옥중 공천이라고 했죠.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비선 동원하고 자기가 과거에 용역업체였던 여조업체 동원해서 여조 돌리고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겨냥을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의 지금 공천은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이재명에 지금 반하는 사람들을 찍어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어갔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위 한 1%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주시고 싶으실까요? 일단 어떤 학생이 원래 공부를 좀 잘했단 말이에요. 네. 상위권이에요. 그다음에 이번 시험에 그렇게 망치지도 않았어요. 허허. 그런데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났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부르더니 야, 너 꼴찌에서 10등이야. 아이쿠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박용진 의원이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제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예. 저 사람도 국회의원이었나 싶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범민주당 국회의원 처음에 이제 180석이라고 치고 예. 18명 빼고 162명이 다 박용진보다 더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나? 90%가 다 박용진보다 더 열심히 했나?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요. 최소한 박용진 의원 정도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낮추고 낮춰도 중간 정도는 하지 않았나 저는 그 중간에 생각은 간다, 하는데 최소한. 도대체 박용진이 10%라고 하면 그 기준은 무엇이고 박용진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라고 하면 예. 90%는 박용진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는 건가? 저부터도 사실 납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저렇게 뭐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한테 뭐 이렇게 평가를 안 좋게 받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좀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찍어내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에요?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인데 박용진 의원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러 차례 이렇게 경쟁을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화천대유는 대박나고 국민들은 독박 쓰는 구조가 됐냐.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는 아니었는가. 정책 시행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거나 하실 의향 없으신가 제가 여쭤봅니다.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5,503억을 네. 저희가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겨드린 그건 잘 거예요. 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쓴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저런 얘기를 하시면 이재명 대표는 점점 더 주변에 사람이 떠날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저는 이렇게 물 가둬놓고 우리 편끼리만 남게 하고 다 쪼리면 염전식 정치하는 거잖아요. 염전은 그나마 소금이라도 남죠. 정치에서는 패배밖에 안 남아요. 자,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쟁을 벌인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또 한 번 경쟁을 벌인 바가 있었다. 먼저 이런 건데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뭐 저러한 것 때문에 하위 10%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으나 어떻습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비명계의 약간 대표적인 의원이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반했던 경력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찍어내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신지요? 일단 그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의 70년대생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항상 쓴소리, 옳은 소리를 했죠. 그런데 이걸 품격 있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야!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하위 10%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본인이 하위 10%에 안 들어가고 차라리 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이 같이 경선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산점을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이 지역에서 아마 이승훈 변호사하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3자 구도로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역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살아 들어오면 대표 주자가 아니라 그나마 초안지의 대장군인 한신이 되어가지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서 역할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매우 수치스럽습니다. 저 박용진. 그러나 뭐 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런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남을 겁니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왜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장면들 기억들 하십니까?
이른바 노룩 악수. 지금 이거요. 저게 언제냐면 당대표 그 전당대회 때 이제 경쟁자로 이제 후보들끼리 만난 그때 이제 박용진 의원도 전당대회 이제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 당연히 출마했었고 그 당시에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입장을 하면서 악수를 건네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는 뭔가 휴대전화에 급한 내용이 있었는지 박용진 의원과 눈을 마주치지 아니한 채 이재명 당시 후보의 시선은 본인의 휴대전화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노룩 악수 논란이 인바가 있었는데 글쎄요, 구자홍 차장님, 이것이 박용진 의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은 이렇게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들의 이런 통보가 이루어지면서 연쇄적인 논란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민주당 공천 갈등에 이제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야. 뭐 예고편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이 공천 여부였다라면 이 비명계로 그 거론이 됐던 박용진 의원이 이 하위 10%로 평가를 받는 거. 뭐 조선시대의 이 그 지금의 선거를 비유하자면 이 무호, 갑자, 기묘, 을사 4개 사화 중에 이제 첫 번째 사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과 같은 비명계 의원들의 경우에는 횡사할 것이다. 왜 죽는지도 모르고 낙천될 것이다. 이런 예고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딸들로부터 굉장히 거부감을 받았던 대표적인 의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이 과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예. 그 여러 사람 중에 일부는 지금 이미 탈당을 해 있고 앞으로 이제 불이익을 받을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어허. 박용진 의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뭐 이런 관측이 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비명계 쪽에서는 비명계들을 상대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발 공천 학살이 시작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과 전망이 나옵니다. 이 박용진 의원의 오늘 이 소식과 더불어서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서울 강북을에 지금 현역인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들면서 경선 과정에서 감점 몇 프로? 30%를 받게 됨에 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용진 의원이 강북을에서 공천을 받기는 쉽다? 노,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 강북을 지역에는 누가 선수로 나서게 될까요?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죠. 혹시 성비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 오늘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다만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대답에 민주당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좋은 친구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쓴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친구죠.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격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박용진 의원님 좀 공격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저 지역구가 약간 친명과 비명 대결로 해석되는데 이거에 자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강북을 지역에는 정봉주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 박용진 의원 뭐 이제 이렇게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글쎄요. 이제 박용진 의원이 감점 30%를 받게 됨에 따라 이 경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 관련해서요. 박용진 의원 얘기가 나오면 이 두 글자가 조금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두 글자가 뭘까요? 개딸, 개혁의 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당연히 내 기회예요.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하기 싫어요? 입 닫지 마세요. 입을 늘 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개혁의 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개딸과 여러 차례 저렇게 좀 충돌을 빚은 바가 있는데 어찌 됐든 박용진 의원이 스스로 오늘 셀프 고백을 했어요. 아, 매우 매우 치욕스러워요. 제가 하위 10%에 들었답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